이 땅에 주체의 태양이 솟아오른 때로부터 105해, 우리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망국노예 쓰라린 운명을 강요당하던 우리 인민에게 저국을 찾아주시고 인민의 존엄을 하늘 높이 떠올리시어 이강산 어디서나 세상에 부름없어라의 노랫소리 높이 울리게 해주신 어버이 수령님의 불멸의 그 업적을, 인민은 하늘, 자신께서는 그 하늘에 밝은 빛을 주고 뜨거운 요를 주는 태양이 되시어 한평생을 위대한 오보이로 사신 분, 인류가 나온 위인 중에 위인이신 우리 수령님의 한평생은 정녕 이민 위천으로 빛나는 한생이었습니다. 아마 여기 모인 분들은 콩나물 잔치상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바로 그 잔치상이 저희 부모님들의 결혼식상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잔치상에 깃든 사연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조국에 해방된 이듬해 봄이었습니다. 해방된 조국에서 처음으로 맞이하게 되는 위대한 수령님이 탄생일이 가까워자 항일의 여성영웅 김정숙 어머님께서와 항일 투사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일을 뜻깊게 기념하기 위해 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준비를 해야 우리 어머님께서 손수 기르신 콩나물과 콩음식, 그리고 고사리 같은 소박한 음식감이 전부였습니다. 만경대 일가분들도 정이 기른 콩나물을 시루채로 안고 오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택에 들어서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요사이 무슨 일이 있는가 물으셨습니다. 그때 김정숙 어머니께서는 조국에 개선하신 장군님께서 처음으로 맞으시는 생신날이기에 그래도 산에서 함께 싸우던 동지들과 함께 저녁 한 끼라도 같이 나누시었으면 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시 생각에 잠겨 계시던 수령님께서는 그럼 음식감을 여분 있게 준비하라고 이르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김정숙 어머님께서와 많은 사람들이 몹시 기뻐하면서 수령님의 생신상을 더 잘 준비하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어머니가 김정숙 어머님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희 어머니는 김책동지를 통해서 저희 아버지를 알게 된 사연이며 생활 경위에 대해서 어머님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그날 저녁 김정숙 어머님으로부터 저희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가 그들의 잔치를 차려주자고, 리을설 동무는 어려서부터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한 동무인데 우리가 그들의 잔치를 차려주지 않으면 누가 차려주겠는가, 자신이 생신상으로 준비한 것으로 그들의 잔치상을 잘 차려주자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전달받은 모든 사람들은 수령님께서 음식감을 여유있게 준비하라고 하신 그 말씀이 자신의 생신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한 전사의 결혼식상을 차려주기 위한 것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돼서 우리 수령님의 생신상이 저희 부모님들의 결혼식상으로 되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수령님께서는 너무나도 섭섭한 마음을 달랠 길 없사는 한 일꾼에게 자신의 탄생일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좀 생각하겠거든 먼저 우리 인민을 생각하라고 뜨겁게 교시하셨습니다. 바로 우리 수령님은 이런 분이셨습니다. 자신보다도 동지들과 인민들을 먼저 생각하신 우리 수령님은 이처럼 동지를 위해, 인민을 위해 한 생을 깡그리 다 바치시었습니다. 우리 만경대 혁명사족지는 인민을 위한 봉사건물로 이용하고 있는 한 채의 조선식 기아집이 있습니다. 원래 그 집은 고령이 리버인 교사를 모시고 낡은 집에서 살고 계시던 어버이 수령님이 삼천댁 일가분들에게 지어들었던 집이었습니다. 그때가 1958년 8월이었는데 일꾼들이 의논 끝에 지금 만경대 혁명사족관이 자리 잡고 있는 곳에 새 기아집을 짓고 그렇게도 만류하는 삼천댁 일가분들을 모셨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인 8월 17일 만경대에 나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새로 지은 기아집을 보시고 누구의 지시를 받고 저런 집을 지었는가고 물으시었습니다. 사연을 알게 되신 수령님께서는 나라와 인민의 재산을 개인의 사사로운 일에 낭비해서는 안 된다. 우리 가문이라고 해서 례로 될 수 없다고 엄하게 교치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도 지난날 엄학살이 집에서 살던 삼촌이 아직 만경대 그 집에서 그냥 살고 있다고 말해주곤 한다고 하시었습니다. 어버이 수령님께서는 지금은 누구나 다 나라에서 지어준 집을 쓰고 나라와 인민을 위하여 일하고 있는 것만큼 사는 것도 다 같이 살아야 한다. 우리는 옛날 왕이 아니라고 절절히 교시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새 기아집은 인민을 위한 건물로 쓰도록 하시었습니다. 이렇게 돼서 새 기아집은 만경대 협동조합 진료소로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981년 9월부터 만경대를 찾는 참관자들 위한 봉사건물로 이용해 오고 있습니다. 한평생 그 어떤 특전과 특혜도 바라지 않으신 우리 수령님, 정말 우리 수령님의 인민관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지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무대로 어버이 수령님께서 공산주의 사회까지 함께 데리고 가시겠다고 하시면서 개인 기업가로부터 애국적인 기업가로 온 나라가 다 아는 애국자로 키워주시오. 오늘도 영생의 언덕에 서 있는 성대관의 딸, 평양 안경 상점 지배인 성송이 동무가 나섰습니다. 그 성송이 동무의 가정은 말입니다. 이 아버지뿐만 아니라 오빠도 역시 안경, 그리고 성송이 동무도 그 안경으로 변함없이 애국의 길을 걷고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1960년대에 쓴 이야기를 한 가지 하려고 합니다. 그때 온화한 농촌에 나가신 우리 수령님께서는 거기에 농민들과 함께 허물없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들로부터 이런 정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수상님, 우리가 언제면 이런 안경을 구할 수 있습니까? 토지 개혁 때는 잘 몰랐는데 나이가 많다나니 일을 아무리 하고 싶어도 눈이 잘 보이지 않아 일하기가 힘듭니다. 이것이 너무도 가슴에 걸리시오. 이것이 너무도 가슴이 아프시오. 우리 수령님께서 끝내 가시던 길을 되돌아오시오. 무람없이 서청을 올린 그 농민에게 자신께서 끼셨던 안경을 벗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우리 수령님께서는 해당 부문 일꾼들을 부르시오. 우리 인민들이 더 많은 안경을 요구한다고 하시면서 사람의 몸값의
1000양이라면 눈은 800양이라고 했는데 우리 인민들에게 밝은 눈을 안겨주지 못하고서야 어찌 우리 일꾼들이 인민을 위한 일꾼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하시면서 저희 아버지에게 안경을 만들 때 대한 값을 주시었다고 합니다. 수많은 설비와 기술자들까지 한꺼번에 보내주신 우리 수령님께서는 수십만 개의 안경을 생산했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제일 먼저 기뻐하시면서 선수 안경도 끼워보시고 안경알도 만져보시면서 높은 평가의 말씀과 운정 어린 사랑의 선물도 한가득 안겨주시었습니다. 어느 해인가 머나먼 외국 방문의 길에 오르신 우리 수령님께서는 자신께서는 세계에 이름난 안경이 아니라 성대간 동무가 만든 안경을 끼고 가시겠다고 하시면서 우리 것이 제일이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돌아오시어서는 어느 국가 스반들의 안경보다 짝지지 않았다고 편안하고 좋았다고 하시면서 이 소식을 그에게 빨리 알려주라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하겠는가 하시면서 이런 좋은 안경을 우리 인민들에게 어서 빨리 더 많이 만들어 안겨주자고 당부하셨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안경을 만들었으면 얼마나 잘 만들었겠습니까? 하지만 하늘처럼 여기는 그 인민이 만든 우리 것이기에 그처럼 우리 수령님께서는 수수한 안경을 값 높은 제부로 빛내어 주신 것입니다. 저는 대대로 애국적인 가정이라고 높이 치하해 주신 우리 경야는 원스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우리 인민들에게 우리 사회주의 조국이 이 세상에서 제일이라는 신념의 눈을 안겨주는 참된 인민봉사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이 아이들 듣고 보니까 인민 생활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고 중요하게 취급하시던 수련의 모습이 뜨겁게 안겨옵니다. 1976년 7월이었습니다. 그때 위대한 수련님께서는 저에게 지금 도시 상점들에도 그렇고 농촌 상점들에도 그렇고 일용 잡화가 부족해서 인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다고 하시면서 일용 잡화를 담당한 이 부문에서 전혀 관심을 돌리지 않고 있다고 엄하게 지적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해당 부문 일꾼들에게 우선 이 일용 잡화 목록을 바로 설정할 때에 대한 과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작성돼서 온 일용 잡화 가지수는 무려 193가지가 되었습니다. 위대한 스님께서는 그 목록을 보시면서 저에게 아무래도 일용 잡화에 대해서는 실제 써야 할 사람들이 더 잘 알 터이니 그들을 좀 데려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기관 직종의 사람들을 데려왔는데 그 중에는 늙은이, 젊은이는 물론 남자들과 여자들도 있었습니다. 위대한 스님께서는 그들에게 일용잡화 193가지를 하나하나씩 알려주시면서 생활에서 실제 더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이 있는가, 여기에서 빠진 게 있으면 더 제기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목록 자체를 정말 전문가들이 작성했기 때문에 그들은 오랜 시간이 흘러가서도
한 가지도 제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때에 위대한 스님께서 자신께서 생각하신 것도 있다고 하시면서 우선 낚싯대, 낚시줄, 낚시, 그리고 붓글씨 쓰는 붓, 뭐로 돼서 신이 13가지를 더 추가가 됐습니다. 이렇게 돼서 일용 자파 목록이 193가지로부터 206가지로 되었습니다. 일용 자파 목록이 확정된 다음에 위대한 스님께서는 해당 부문 일꾼들에게 이 인민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자신의 의견들도 첨부해서 목록을 작성했는데 더 심중히 검토를 해서 내년도 일용 자파 계획을 잘 세울 때 대해서 강조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1977년 1월 초에 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중앙인민위원회 정무원 연합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연합회의에서 일용자파 206가지가 이 회의에서 중요한 의제로 토의 결정되었습니다. 인민의 요구가 곧 국가적인 시책으로 정책으로 되는 인민의 세상을 펼쳐주신 우리 수령님에 의해서 이 땅에는 얼마나 많은 인민적 시책들이 실시되게 된 것입니까? 무상치료제, 무료교육제, 세금이 없는 나라, 어디 그뿐입니까? 인민 생활을 높이는 것이 당과 국가 활동의 최고 원칙으로 내세워지게 된 것도 다 정말 인민을 하늘처럼 떠받드신 우리 수령님에 의해서 마련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푸르른 산과 바다 기름진 들판에도
지금도 천리마 시대를 추억하노라면 감회가 깊어집니다. 그때 오버이 수령님의 청산리 교실을 높이 받들고 어디서나 인간개조 사업이 활발히 벌어지고 천리마 선구자들이 많이 배출되었습니다. 예, 그때 그 강손에서 진흥원 작업반이 초천리마 작업반 칭호를 쟁취한 이후에 기락실, 리화수, 리명원, 주송이를 비롯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천리마 선구자로 자라났습니까? 예, 그때에 우리 마을에는 최농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중농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얼마나 고집이 센지 협동농장에도 들어오려고 안 하고 고독한 개인 농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집에 자주 드나들면서 일손도 도와주고 물도 기르다 주고 또 저 앞에서 생산해 남새도 들고 들이가고 산나물도 캐서 가지고 가서 밥 반찬을 맛있게 해놓고 너나 먹으면서 아버지요, 왜서 협동자배는 안 들어오나요? 협동자배 들어오면은 오늘처럼 이렇게 노는 날은 노래도 부르고 옹해야 춤도 추고 흥겹게 일을 하니 얼마나 좋아요. 고독하게 혼자 농사 짓지 말고 협동농장에 들어오라고요 하는 말을 해주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은 송이 나서 야, 개인 농사를 하던 혼자서 하던 무슨 상견인가? 남의 상견 말고 어서 시집이나 빨리 가라고요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습니까? 예, 그때 그 사랑과의 사업이 정말 옳지 않았겠습니까? 예, 정말 힘들었습니다. 농사만 지을래도 벅찬 일인데 사람을 개양 개조하는 일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렵고 힘들 때마다 당정책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곤 했습니다. 그러하는 과정에 이 고집불 청재로 남았던 이거 채농서도 중소 농기구까지 다 가지고 협동조합에 들어와서 작업반장까지 하면서 1960년도에는 유다른 대풍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작업반에는 저하 평균 분배보다 매 호당 한 톤 이상의 알곡을 더 분배해 줬을 뿐만 아니라 망자걸로 소문났던 우리 마을도 풍년걸로 되었습니다. 1961년 1월 23일 우리 니언리에서 오보이 수령님을 모시고 리당 총회를 진행했는데 그때 영광스럽게도 저는 토론했습니다. 저의 토론을 들어주신 오보이 수령님께서는 글쎄 사랑과 사업을 정말 잘했다고 몇 번이고 대내이시면서 이 성과는 황금보다도 몇백만 톤의 쌀보다도 더 귀중한 것이라고 하시면서 높이 평가해 주셨습니다. 이자 화면에서 보신 주인공이 바로 저입니다. 제가 8살 나던 해인 1960년 11월 달에 48%의 3도 화상을 입고 온몸이 다 탄 상태에서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고 의식을 잃고 흥남 비료공장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이미 의학계는 저에게 죽음을 선고한 상태였습니다. 병원이 많은 의사 선생님들과 당시 병원에 실습 나왔던 함흥의학대학 학생들, 그리고 이름도 나이조차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피를 뽑아주고 살을 떼주고 저희 몸에 덮어주었습니다. 1961년 1월 15일부 민주청년신문을 보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사실을 아시고 이것은 사회주의 우리나라에서만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하시면서 즉시에 흥남비료공장 병원과 함흥의학대학에 축하 친서를 보내주시고 저에게는 귀중한 보약을 안겨주셨습니다.
지금 저희 온몸에는 노동당이 키워낸 붉은 천리마기수들의 뜨거운 피가 맥박치고 있고 천리마 시대 인간들이 붙여준 피부가 저희 온몸을 덮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바로 이 집단주의 열풍 속에 몰라보게 성장한 우리 인민들이 그리도 대견하시어 오보이 수련님께서 철부지 소년을 주석단 대 위에 올려 세우시고 노동당의 아들이라고 그처럼 세상에 소리 높이 불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금도 어머니가 들려주던 이야기가 귀에 쟁쟁합니다. 1960년 8월 18일 평양에서는 전국 천리마 작업반 운동 선구자 대회가 열렸는데 당시 평양 제사공장 천유작업반장으로 일하던 저희 어머니 기락실은 전체 대회 참가자들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서 오보이 수련님께 천리마 시장을 달아드렸습니다. 그때 천리마 기수라면 누구나 다 달고 다니던 그런 평범한 시장을 말입니다. 사실 수많은 사람들을 천리마 기수로 키워주고 내세워주신 그 공정만으로도 용메달을 받으셔야 할 우리 수령님께 소박한 천리마 시장밖에 달아드리지 못한 저희 어머니를 보시며 나도 오늘은 천리마를 타는구만 라고 하시며 만면에 환한 웃음을 지으시었습니다. 그날의 그 환하신 영상이 오늘도 우리 공장 혁명사적교양실에 정중히 모셔져 있습니다. 지난 1월 7일 우리 공장을 현지지도하신 경리하는 원수님께서는 새로 꾸린 이불 생산 작업장에서 제가 기락실의 딸이라는 것을 아시고는 먼데 반가워하시며 저의 이 손을 허물없이 잡아주시고 천리마 기수였던 훌륭한 어머니처럼 앞으로 일을 더 잘하라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경리하는 원수님의 그 믿음, 천리마 기수였던 어머니의 뒤를 이어서 앞으로 일을 더 잘하라고 하신 하늘 같은 그 사랑을 언제나 심장 깊이 새기고 말리마 기수, 말리마 집단, 말리마 공장의 용해를 빛내는데 저의 모든 것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정말 오보이 수련님의 품속에서 보람찬 삶을 누려온 사람들이 어찌 천리마 기수들 뿐이겠습니까? 저 하늘에 태양이 있어 이 땅에 온갖 꽃이 만발하듯이 오보이 수련님의 자유로운 그 품이 있어 이 땅에 사는 사람들 모두가 그늘 한 점 없이 보람찬 생활을 누려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다 아다시피 지난 초옥 해방 전쟁 시기에 미국 놈들이 원자탄 위협에 못 이겨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남으로 끌려갔습니까? 저희 외할아버지도 그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부모를 잃었던 할머니는 남편을 찾아서 고향을 떠나 개성에 와서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오보이 수련님께서 모신 개성 직물 생산 협동조합에서 일하게 된 할머니는 그 마음속 고충을 씻어버리고 맡은 일에 열성을 다하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 1957년 8월 24일 오보이 수련님께서 개성 직물 생산 협동조합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할머니는 월남자 가족들의 생활을 친오보의 심정으로 따뜻이 헤아려 주시는 수령님께 지금까지 당을 속이고 살아왔다고, 이름은 김순덕이 아니라 신순덕이고 고향은 서울이 아니라 평양이라는 것, 그리고 남편은 죽은 곳이 아니라 월남했다고 그 마음속에 숨기고 있던 고충을 수령님께 솔직히 터놓았습니다. 수령님께서는 할머니 말을 다 들으시고 동무의 남편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남으로 나갔다고, 그리고 어떻게 되어 남으로 나갔던지 그것은 다 미국 놈들 때문이라고 하시면서 동무들이 남편들을 하루빨리 만나기 위해서는 일도 더 많이 하고 우리 당 정책을 열심히 학습하여 자신을 정치상적으로 튼튼히 준비하고 아이들도 잘 키워야 남편들이 돌아오면 떳떳하게 만날 수 있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수령님께서는 떠나시기에 앞서 차에 오르셨다가 다시 내리시어 할머니 손을 꼭 잡으시고 앓지 말고 앞으로 일을 잘하라고, 아이들도 공부를 잘 시키라고, 그리고 덕무는 남편을 꼭 만나게 된다는 믿음을 안겨주셨습니다.
그 수료님께서는 저희 외할아버지를 찾아주시기 위해 기사들도 내려보내주시오, 하버이도 내주시고 기록 영화도 찍게 하여 외할아버지를 찾아주시기 위한 온갖 조치를 다 취해주셨습니다. 오버이 수료님께서 우리 가정이 덜러시는 사랑은 끝이 없었습니다. 수료님께서는 저희 할머니와 어머니를 조선노동당원으로 키워주셨고 그 사랑 다 쏟아 주신 듯 조선직업 총동맹 제6차대 대표로, 그리고 제13차 세계 청년 학생 축전 때에는 대표로 불러주셨습니다. 이렇듯 그 사랑, 그 믿음 속에서 저희 할머니는 행복한 삶을 누렸고, 오늘 우리는 경의하는 원수님이 따뜻한 사랑 속에서 그늘 없이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뜻깊은 무대에 참가하고 보니 지금으로부터 근 50년 전 제가 공허하게 품에 안기던 일들이 다시금 돌이켜집니다. 저는 남조선에서 인간 이하의 천대를 받으며 살다가 내 삶의 희망이 꼽히는 공화국으로 갈 결심을 품고 27살 홍하는 나이에 사선을 넘어 일본에 건너갔으나 일본 반동들은 나를 체포하고 소위 출입국 관리령 위반이라는 죄명을 들씌워 1년 반이 넘도록 나를 감금시켜 놓고 14차례의 부당한 재판을 강요하였습니다. 삶이나 죽음이냐 하는 어려운 판가리에서 총련 일꾼들과 제1동포들, 진보적인 일본 인민들은 저의 정당한 주장을 지지하고 공회해 주었습니다. 제가 일본 감옥에서 힘겨운 투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받으신 우리 수령님께서는 정운상 청년을 어떤 일에서도 꼭 조국에 데려와야 한다고, 정운상 청년이 잘 싸우고 있다고, 신념과 의지가 강한 청년이라고 분에 넘치는 사랑의 교시도 여러 차례 해주시고, 일본 반동들이 1년이 넘도록 나를 감금시켜 놓고 있는 것은 남조선 괴뢰들과의 정치적 결탁의 산물이라고 하시면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외무성 성명까지 발표하도록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뭡니까? 평범한 남손 청년을 위해서 나라의 국사를 대변하는 외무성 성명까지 발표하도록 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수령님이셨습니다. 이처럼 고마운 사랑의 손길이 있어 그처럼 갈망하던 조국의 품, 우리 수령님, 우리 장군님 품에 안길 수 있었습니다. 이자 정운상 선생이 27살 청각 시절에 저국의 대지를 밟았다고 했는데 그 이후 생활이라고 할까요? 말하자면은 가정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우리 가족 모두가 다 여기 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가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무대에서 좀 만나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 아무래도 정운상 선생이 소개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저의 아내입니다. 예, 저의 손주 손녀입니다. 예, 선주 선녀. 아들 며느리입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아들분입니까? 딸과 사이가 있는데 예. 아쉽게도 출장 중에서 참가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아쉽구만요. 함께 참가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사실 제가 남쪽에 있을 때 남남북녀라고 조국에 가면 정말 얼굴 곱고
마음씨 착한 그런 처녀를 제 일생의 길동무로 이렇게 맞이하려는 그런 꿈과 희망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런 예. 그 소원도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처녀 시절에 뭐랬습니까? 예, 이 당시에 망한수대 술단에서 무용배우로 있었습니다. 예, 만수대수단 무용배우 대단합니다. 좀 지금은 나이가 들어서 그러지만 그때는 참 좋았습니다. 고맙다. 그 말씀이겠습니다. 예. 저는 오보이 스님을 모시고 저 오이진 달래 눈이 내린다 또 사가품을 비롯한 여러 작품에 참가했습니다. 이야, 그렇습니까? 저는 위대한 장군님이 정말 그 특별한 그 가슴 속에서 정말 사랑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의 사랑을 독차지한 부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아들, 딸, 며느리, 사위 모두 다 대학을 졸업하고 자기 일터에서 사회주의 강국 건설에 적극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손주는 예. 평양 제1중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몇 살이나요? 5살입니다. 5살. 이름은 뭐나요? 정타경입니다. 자경이 어느 유치원 다녀요? 미래 이천에 다닙니다. 예. 정말 우리 가정은 오보이 수령님 품속에서 바라던 모든 행복을 다 받아 안았습니다. 저희들은 천만년 세월이 흘러도 잊을 수 없는 오보이 수령님의 사랑을 뼈에 새기고 수령님 조국 사회주의 내조국의 강성번영할 내일을 위하여 모든 지혜와 정력을 다해갈 것입니다. 예. 여러분은 얼마나 긍지에 넘친 모습들입니까? 얼마나 복받은 가정입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수령님의 한없이 넓고 따사로운 품이 하나온 사회주의 내조국의 참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민을 마음에 젖자리 넣으신 분이어서
여러분, 21세기의 본복이 표준 농장으로 전변된 평양시 사동구역 장촌 남새 전문 협동농장 관리위원장 김명연 농무입니다. 그 얘기에 앞서서 말입니다. 그 전에 그 장촌 땅에서 관리원장 동무를 보고 장가간 촌이요 뭐 이렇게 불렀다고들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네, 그게 사실입니다. 1973년 1월에 오보이 스님께서 우리 농장에 오셨댔는데 그때 몇 해 동안 계획을 하지 못했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오보이 스님께서는 국가계획을 높이 준 것 같다고 걱정하셨습니다. 이때 한 일꾼이 이 동무는 국가계획을 하기 전에는 시집을 가지 않겠다고 하면서 약혼한 지 2년이 넘도록 결혼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정말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그때 저의 약혼자는 청진에 있었습니다. 아, 총진. 아고 정말 멀리도 있었구만요. 예. 예. 그래서 막 너무나 보니까 막 보고 싶어도 보지도 못하고 예. 또 제가 한번 갑을 거의 욕심은 있지만 예. 일이 너무 바쁘다 나니까 갈 생각도 못했습니다. 아, 그렇구만요. 그날 오보이 수령님께서는 우리 농장원들을 하나하나 만나시어 이야기도 나누시면서 그 국가계획을 하기 위한 방도도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고 또 그 필요한 대책까지 그 자리에서 다 세워주셨습니다. 그러시더니 웃으시면서 그러면 장촌 농장이 계획도 하고 처녀 관련장이 시집을 갈 수 있겠다고 허탕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날 오보이 수령님께서는 저는 평양에서 계속 관련장을 하고 약혼자는 청진에서 빨리 데려올 때에 대한 그 운정어린 조치를 취해 주셨습니다. 아, 그래서 바로 관련장 동무를 보고 장가간 촌이라고 불렀댔구만요. 예, 그랬댔습니다. 예. 야, 정말 우리 수령님이 아니셨다면 관련장 동무의 그 행복한 가정도 또 촌지 개벽된 오늘의 그 장촌 땅에 대해서도 어찌 생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말 말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1974년 1월 전국 농업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아쉽게도 농업대회에 참가하지 못했습니다. 이날 대회를 지도하시던 오보이 스님께서는 대회장을 앞만 둘러봐도 장촌 관련장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답니다. 그래서 일꾼들이 아기를 낳은 지 얼마 되지 못해서 참가시키지 못했다고 말씀드렸답니다. 오보이 스님께서는 그게 무슨 큰일인가고 빨리 저와 아기를 데려오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농업대회에서 남새 문제를 가지고 토론했는데 제가 토론 준비도 잘못하다 나니까 떠듬떠듬 거저 읽었댔습니다. 오보이 스님께서는 그런데도 최선참으로 박수를 쳐주시더니 이 동무의 토론을 자신께서 대신해서 해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날 오보이 스님께서는 이 동무가 토론한 내용을 다 책에다 적으면 좋은 박사論文이 될 수 있다고 하시면서 이 동무는 남새의 박사라고 20대의 애절문 저에게 노력용 지원까지 수여해 주셨습니다. 정말이지 우리 이민들에게 얼마나 풍족하니 남새를 먹이시려고 마음 쓰셨으면 한 농촌의 평범한 관련장인 저를 이렇게 높이도 내세워주셨겠습니까? 정말 우리 수령님 같은 신분은 세상에 없습니다. 어찌 남새 문제뿐만이겠습니까? 수많은 닭공장들과 목장들에 나가시어서는 유능한 사양공이 되시어 귀중한 가르침도 주셨고 바다에 나가시면은 능숙한 오르공이 되시어 물고기를 더 많이 잡을 묘술도 안겨주신 우리 수령님이셨습니다. 정말 우리 인민들을 위해서 바쳐가시는 오보이 수령님의 그 로고에는 낮과 밤이 따로 없으시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가하고 보니 오보이 수령님을 몸 가까이 모시고 사과하던 나날에 눈물 속에 부르곤 하던 노래 수령님 밤이 폭 깊었습니다가 뜨겁게 돌이켜집니다. 다 아시겠지만 이 노래는 1975년도에 창작된 노래입니다.
온 나라에 세상에 부름없어라 노래가 높이 울리던 바로 9년대에 저는 수령님의 러거를 매일 매 순간 체험하였습니다. 우리 수령님의 하루 일과는 보통 새벽 5시에 시작되곤 하였는데 수령님께서는 아침마다 저희들에게 밤사이 날씨 변화는 어떠했으며 수력발전소의 물높이 그리고 여러 화력발전소들의 가동 조명에 대한 문제들을 꼭꼭 물어보시곤 하셨습니다. 날씨에 대해서는 인민들의 먹는 문제 해결을 위한 농사일을 걱정하시면서 물어보신 것이고 화력발전소들은 나라의 경제 발전과 인민 생활을 위한 생산 때문에 물어보신 것입니다. 우리 수령님의 이 일과는 공장과 농촌을 현지도하시고 돌아오신 그날에는 생신날, 명절날 그 어느 하루도 변함이 없으시었습니다. 우리 수령님께서 하루 일을 마감하시는 시간은 보통 새벽 3시가 지난 뒤였습니다. 온 나라 인민들이 깊이 잠든 새벽까지 무례하시는 수령님을 우러러 저희들은 수령님, 밤이 보 깊었습니다. 이제라도 잠시나마 쉬어주십시오 라고 절절히 말씀드리곤 하였습니다. 그럴 때면 수령님께서는 아직도 할 일이 많아 온 나라 인민들이 잘 살게 될 때 쉬겠다고 하시면서 진물을 하시던 오보이 수령님의 구러거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 뜨거워 얼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1979년 4월 10월도 바로 이런 날들 중에 하루였습니다. 이날 저는 탄생일을 맞으시는 오보이 수령님께 생신날 오늘 하루만이라도 편히 쉬시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수령님께서는 감사하다고 하시면서 인민들이 잘 입고 잘 먹고 잘 살게 될 때 가서 쉬겠다고 하시면서 아직도 인민생활이 펴이지 못했고 나라의 통일도 하지 못했는데 내가 어떻게 편히 쉴 수 있겠니? 라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수령님께서는 그날도 평양시 건설과 관련한 사업을 지도해 주셨고 또다시 인민들을 위한 현지지도의 길을 떠나셨습니다. 오보이 수령님의 한평생을 돌이켜보면은 조국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바쳐가신 사랑의 자욱자욱들이 이 땅 곳곳마다에 얼마나 무수히 새겨져 있는 것입니까? 저는 지금도 중학교 때 있은 일을 영원히 잊을 수 없습니다. 1966년 5월 5일 이른 아침, 당시 제철 중학교 1학년 학생이었던 저는 동무들과 같이 학교로 가겠습니다. 이러한 때에 꿈 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저희들로부터 한 100m쯤 떨어진 언덕길에서 글쎄 우리 수령님께서 오소라고 손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마치 달리기 경기를 하듯이 막 수령님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이 40년에서 수령님 앞 맨 앞에 서서 머리를 숙이고 있는 학생이 바로 저입니다. 오보이 수령님께서는 저를 보시고 어디 아픈가고 물으셨습니다. 제가 아픈 데가 없다고 대답을 드리자 이번에는 몇 살인가고 물으셨습니다. 13살이라는 대답을 드리신 오보이 수령님께서는 한 일꾼에게 그것 보라고 동문의 아이는 키가 크던데 이 애들은 나에 비해 키가 작다고 하시며 저희 이 손목을 잡으시고 한참 동안이나 맥을 짚어보셨습니다. 그러시다가 오보이 수령님께서는 흐리신 안색으로 피흐름이 고르륵지 못하다고 전쟁 직후에 난 아이들이어서 아무래도 그 영향을 받은 것 같다고 하시면서 아이들이 건강을 잘 돌봐야겠다고 하시며 떠나가셨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에 우리 학교로는 한 일꾼이 찾아왔는데 그는 인삼과 함께 이런 사연을 전해주었습니다. 저희들을 만나보신 오보이 수령님께서 제철중학교 아이들이
나이에 비해 키가 작다고 먼내 걱정하시며 내 학생에게 인삼 20뿌리씩 보내주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희들과 부모들은 평범한 황철 노동계비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오보이 수령님의 그 사랑이 고마워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또 흘렸습니다. 정말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얘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오보이 수령님의 순간 후대간을 말해주는 또 하나의 사실이 있는데, 이 해방 후부터 생애 마지막 해까지 있은 설날 밤들을 거의 다 우리 학생들과 함께 보내셨다는 이 사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수령님을 모시고 진행된 솔맞이 모임에 직접 참가한 동무들을 만나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선 동무들은 같은 해 또는 서로 각이한 해에 솔맞이 모임에 참가한 동무들입니다. 정말 그때로부터 많은 세월이 흘러서 이제는 어린 시절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이도 성장했는데, 오늘 이렇게 무대에 나와서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름과 함께 좀 소개해 주겠습니까? 평양미술종합대학 교원 한송일입니다. 묘양지도국 본 리순아입니다. 김원근 명칭 음악종합대학 평양 제2음악학원 교원 박억슬입니다. 김일성 김정일 지 청년동맹 중앙위원회 부장 류승남입니다. 조선인민군 군관 양대식입니다. 제일 처음 서 있는 이 한송일 동 말입니다. 네 살 때 말입니다. 우리 수령님 앞에서 직접 그림을 그려서 수령님께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가 몇 년도 설맞이 때입니까? 그때가 1990년 설맞이 모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1989년 12월 31일 밤이었겠구만요. 예, 그렇습니다. 정말 잊혀지지 않습니다. 나어린 철부지였던 제가 위대한 수령님 앞에서 저희 그림 솜씨를 보여드리게 했던 먼 잊을 그날, 저는 조선화 김일성화를 삼가 그려 올리면서 아버지 대원 스님, 나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꽃을 그렸습니다 라고 말씀 올렸습니다. 그러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렁우렁한 음성으로 참 영타고 제가 그린 그림들을 가지고 가서 두고 보시겠다고 뜨겁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을 따사로운 사랑의 아픔에 안으시고 영광의 기념사진까지 찍어주셨습니다. 정말 철부지의 어린 나이 세배동이로 참가한 그때로부터 12차례나 아버지 대원 스님을 한 자리에 모시고 설맞이 모임에 참가하던 그날이 눈앞에 선합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들이 연주하는 기악곡이랑 여러 종목들을 보아주시면서 정말 잘한다고, 정말 재간둥이들이라고 하시면서 사랑의 한 품에 하나 기념사진까지 찍어주시고 평양학생소년예술단으로 수차에 걸쳐 외국 공연의 길에까지 내세워 주시었습니다. 예. 그리고 저 가운데 서 있는 박옥실 동무는 말입니다. 맑고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정말 미녀, 명승의 상원동을 찾았어. 그리고 솔루나 내려라. 이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하늘엔 솔루니 춤을 추면 내려야. 예. 행복한 설맞이였죠. 맞습니다. 행복한 설맞입니다. 그날 오보이 수령님께서는 행복의 교 춤을 추며 부르는 저희 노래를 다 들어주시고, 저 학생이 작년에 턱창을 한 박옥실 학생이라고, 올해에는 작년보다 노래를 더 잘 부른다고 해마다 저희 앞날을 축복해 주시었습니다. 정말이지 해마다 설맞이 공연을 볼 때면 오보이 수령님의 태양의 미소가 못 견디게 그리워집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이 오보이 수령님을 모신 설맞이 모임에는 모범적인 근로청년들 그리고 혁신자들도 많이 참가했댔는데, 바로 여기서 있는 이 유승남 동무도 그때 당시 탄부로서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예. 그때 당시 저는 안주지구 탄광연합기업소 칠리탄광 차강수 청년들 그때 대장으로 일하였는데, 제3차 7개년 계획을 2년 8개월 만에 끝낸 자랑으로 안고
설맞이 모임에 참가했습니다. 그날 오보이 수령님께서는 참 명타고 지하도 해주시고 기념사진을 찍을 때에는 단부 이리 오라고 하시며 저를 자신의 곁에 불러 영광의 기념사진도 찍어 주셨습니다. 정말이지 오보이 수령님의 자애로운 그 모습, 우렁우렁하신 그 음성을 제가 어찌 한시인 들이줄 수 있겠습니까? 위대한 사랑의 구품 속에서 성장한 저는 우리 청년들을 우리 당의 주체혁명협을 믿음직하게 충직하게 받들어 나가는 청년 강국의 주인공으로 준비시키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겠습니다. 예, 지금 이 자리에 혁명의 군복을 입고 믿음직하게 서 있는 저 양대역 덕무는 말입니다. 독립군 사령이었던 항일혁명 열사 양세봉 선생의 증손자입니다.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 설맞이 모임 때에도 오보이 수령님께서는 저희들과 함께 계시었습니다. 잊지 못할 그날 만경대 혁명학원 학생으로 오보이 수령님의 사랑의 축복을 받아놨던 저는 오늘 혁명의 군복을 입고 인민군대의 정치일꾼으로 자라났습니다. 저는 오보이 수령님의 뜻대로 혁명의 바통을 꿋꿋이 이어 경리하는 최고 사령관 동지를 결성하는 영원한 청대가 되겠습니다. 우리들은 오늘 오보이 수령님을 그리며 잊지 못할 설날, 이 노래를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즐겁던 그날이 그리워져 그날의 솔날이 다시 못 올까 해온 주님 오셨던 못 잊을 수가 그날을 다시 안고 우리 민들이 잘 살 수만 있다면 그 어떤 고생도 달게 여기시며 우리 수령님께서 한평생 인민행 열차를 타시고 쉼없이 이어가신 현지 지도에게 정말 그 길에는 가정과 일터를 찾아 우리 민들의 목소리도 귀담아 들어주시며 나라의 살림살이를 따뜻이 보살펴 주신 가슴 뜨거운 사연들도 뜨겁게 새겨져 있습니다. 1973년 5월 19일 저녁에 저는 부엌에서 한창 밥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집을 좀 구경합시다 하는 말소리가 들리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누가 왔을까 하고 문을 여는데 아니 오보이 수령님께서 저희 집에 들어서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너무도 뜻밖의 깜짝 놀라서 인사도 변변히 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수령님께서는 수고합니다. 우리 농민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보고 싶어서 왔다고 하시면서 저의 물 묻은 이 손을 뜨겁게 잡아 주시었습니다. 부엌부터 들리신 수령님께서는 몸속 하마 뚜껑을 열어보시고 흰쌀밥이구만. 그래 집에
쌀은 얼마나 있는가고 물어보시었습니다. 그때 저는 해곡식 날 때까지 먹을 식량이 넉넉하다고 수령님께 말씀드리자 수령님께서는 그래 쌀이 있단 말이지 라고 하시며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러시기로는 된장간장은 있는가, 또 땔감은 넉넉한가, 젓갈품은 다 있는가 알아보시고 살림방에 들어서시어서는 우리 딸애를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히시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면서 이름은 무엇인가, 나이는 몇 살인가, 학교에 가서 공부도 잘하고 조직생활도 잘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이루시었습니다. 그때 수령님의 무릎 위에 안겨있던 철없는 어린이가 오늘은 이렇게 자랐습니다. 그날 오보이 수령님께서는 제가 입고 있는 옷매무새를 보아주시다가 제가 맨발인 것을 보시고 집에 양말이 없는가고 물으시었습니다. 양말은 있는데 집에 들어와서 벗어놨다고 말씀드리자 그럼 신발도 있는가고 물으시었습니다. 신발도 있다는 저의 대답을 들으신 수령님께서는 어머니에게 또 물으시었습니다. 상점에 신발이 떨어지지는 않는가? 그리고 집안에 생활용품은 무엇이 있는가? 또 뚜개옷을 비롯한 이 편직물들은 매 식구마다 다 넉넉히 있는가 하는 것 등을 말입니다. 어머니의 대답을 들으시면서 수첩에 하나하나 적어 나가시던 수령님께서는 더의 책임 일꾼에게 평안남도에서는 강서 편집공장 하나만 잘 돌려도 인민들에게 여러 가지 옷을 해입힐 수 있는데 거기다 순천 양말 공장까지 있으니 조건이 얼마나 좋은가고, 일꾼들이 조직 싸움만 잘하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고 하시면서 인민 소비품의 가지수와 질을 높이게 한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평범한 농촌 마을에 뜨락도로 운전수 가정을 찾으시어서도 인민들의 생활 형편을 속속들이 리어하시면서 밤 깊도록 인민 생활을 지켜 세울 방도도 찾아주시고 그 대책을 세워주시던 우리 수령님의 자유로운 모습을 저는 영원히 잊을 수 없습니다. 방금 우리 수령님의 인민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보니 오보이 수령님을 모시고 일하던 나날에 있었던 한 가지 일이 떠오릅니다. 1965년 1월에 오보이 수령님께서 여러 날 동안 황철을 현지지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수령님께서는 노동자들이 나는 현장과 합숙, 식당, 살림집을 비롯해서 황철의 여러 곳을 다 돌아보셨는데 그 과정에 노동자들의 생활 형편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아시게 되었습니다. 수령님께서는 너무도 가슴이 아프시고 제대로 주무시지도 못하시고 식사도 드시지 못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느 날 고기 요리 한 접시를 마련해서 수령님의 식탁에 올려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신 수령님께서는 저에게 고기 접시를 어서 내가라고 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서 있는 것을 보신 수령님께서는 동무도 생각해 보라고, 지금 황철의 노동계급은 제대로 먹지도 입지도 못하면서 힘들게 일하고 있는데 수상인 내가 그 고기를 먹은들 목에 넘어가겠는가 하시며 어서 내가라고 다시금 절절히 말씀하셨습니다. 한나라 수령에게 고기 한 접시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수령님께서는 노동자들이 생활이 마음에 걸리시어 드시지 못하시었습니다. 지나온 연대들의 우리 이민이 누려온 하나하나의 행복 속에는 이처럼 이민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시고 이민들과 고락을 함께 나눠오신 우리 수령님의 고결한 풍모가 눈물겹게 깃들어 있습니다.
이제 김옥선 어머니도 이야기하였는데 저는 이 자리에서 골대에 있은 사실들 중에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 기업소를 현지에서 지도하시던 오보이 시령님께서는 어느 날 일꾼들에게 노동자들이 살고 있는 주택지구를 돌아보시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밤 9시가 폭 지난 때였고 또 밖에는 눈이 많이 내려 쌓이고 있었으며 날씨도 몹시 추웠습니다. 그래서 일꾼들이 다음날에 돌아보시면 어떠는가 하는 우양을 수련님께 말씀을 했는데 우리 수련님께서는 아니라고 노동계급들이 살고 있는 주택지구를 오늘 꼭 돌아봐야 되겠다고 그래야 자신께서 마음이 놓으셨겠다고 자정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고는 눈길로 찬바람을 다 마주치면서 주택지구로 향하셨습니다. 처음 들으신 집이 용강로 직장에서 일하는 용해공의 가정이었습니다. 그 가정을 찾으신 우리 수련님께서는 가정이 된장간장은 제대로 공급되고 있는가, 또 땔감은 떨어지지 않았는가, 김장용 남새 공급 정량의 1위까지 구체적으로 물으시고 그 집을 나서시어 또 다른 노동자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그런데 그 집은 형편이 좀 달랐습니다. 물을 떼지 않은 방에서는 참 냉기가 돌고 있었고 해산을 앞둔 그 집 젊은 여인은 어디론가 가려고 하던 참이었습니다. 우리 수련님께서는 허리를 굽히시고 찬 바닥을 손수 짚어보시면서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남편은 어디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왜 물을 떼지 못하고 있는가고? 여인은 송구스러운 마음을 안고 남편은 평로 복구 건설장 돌곡들로 일하고 있으며 단이 떨어져 불을 떼지 못하고 있다고 솔직하게 말씀을 올렸습니다. 여인의 대답을 들으신 우리 수령님께서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시오 한참 동안 말씀을 이어지지 못하셨습니다. 그러시다가 운전수를 부르시더니 이 아주머니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서 친정집에까지 데려다 주라고 조용히 이루시었습니다. 승용차를 떠나보내신 우리 수련님께서는 무거우신 마음으로 또다시 제철소 합숙으로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그때는 밤 12시가 폭 지난 때여서 일꾼들도 우리 수련님께서 이제는 숙소로 향하시겠지 하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수련님께서는 숙소로가 아니라 노동자들이 생활하는 합숙을 찾으셨던 것입니다. 합숙을 찾으신 노동자들과 허물없이 자리를 같이 앉으신 우리 수련님께서는 밤새껏 이야기를 나누시다가 문득 노동자들이 돕고 자는 이불을 풀어보시었습니다. 그때 그 이불은 신철으로 만든 통이불이었는데 솜이 여기저기 이렇게 뭉쳐서 정말 볼품이 없었습니다. 우리 수령님께서는 이불 두터이도 가늠해 보시고 또 뭉쳐진 솜도 눌러보시다가 우리 일꾼들에게 합숙생들이 이불을 고쳐줘야 하겠다고 고쳐지어주되 양단 이불로 니불깃도 달아서 조선식으로 만들어주자고 그리고 베개도 조선식으로 둥그런 베개를 만들어주자고 절절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우리 수련님께서 합생들이 생활을 다 돌보시고 합숙을 나서실 때는 날이 셀 무렵이었습니다. 결국 우리 수련님께서는 노동자 가정을 찾으시면서 또 합숙생들의 생활을 돌보시면서 정월달이 그 긴긴 밤을 꼬박 새우셨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 기업소 후반공고 사업에서는 일대 전환이 일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1970년대 중엽 동유럽 사회주의 나라들을 방문하시면서 남기신 일화들 가운데서 한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한 번은 우리 수령님께서 어느 한 나라의 당수와 함께 그 나라의 밀밭을 돌아보게 되셨는데 그때 그 당수는 자기 나라의 농사작황이 아주 좋은 데 대하여 몹시 자랑하였습니다. 수령님께서는 그러는 그의 말을 궁정해 주시면서
정부당 정자는 얼마나 심었는가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방금 전까지 인상 좋던 그가 대답은 못하고 무척 당황해 하였습니다. 그러더니 옆에 있던 주당비서에게 물어보자고 하면서 구를 수령님 앞에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구 주당비서도 정부당 정자당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 이번에는 구농장 기사장이 수령님 앞에 다시 나서게 되었는데 그도 역시 주머니에서 이 작은 수첩을 꺼내 들고서야 우리 수령님께 정부당 정자를 얼마를 심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수령님께서는 밀 이삭의 껍질을 손수 껴보시면서 비료를 참 잘 준 것 같다고, 정부당 질소와 림비료는 얼마나 주었는가고 다시 물으셨습니다. 농장 기사장의 대답을 들으신 수령님께서는 질소비료를 그만큼 주어서 밀알이 이렇게 잘 여문 걸 보면 이 토질이 매우 좋은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나라 당수는 정말이 깜짝 놀라면서 우리 수령님께 언제 그렇게 농사법을 깊이 터득하셨는가고, 국가 수반이 농사 문제까지 정통하고 계시는 데 대해서 실로 놀라지 않을 수 없다고 하면서 자기 솔직한 심정을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는 그에게 우리 수령님께서는 나라의 전반 실태를 모르고 어떻게 정치를 하겠는가, 제철소에 가면 영해공이 되고 바닷가에 가면 오도공이 되고 또 농촌에 가면 신렁꾼이 되어야 나라의 정사를 옳게 펼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래야 인민들도 진심으로 당을 따른다고, 인민들이 따르지 않는 정치는 정치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이날 깊은 감동을 받은 구나라 당수는 자기가 조선에서 제일 부러운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수령과 대중의 통일 단결이었다. 그런데 그 비결을 이제야 깨닫게 되었다. 주석동지께서 해박하신 건 그만큼 인민을 위하여 심려를 기울이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김일성 주석동지야말로 진정한 인민의 어버이시라고 격조 높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당과 국가를 창원하시고 이끌어 오신 탁월한 수령, 원수들도 무서워 볼볼 떠는 백전백승의 강철의 영장이시였지만 우리 인민에게는 한없이 세심하고 웅심 깊은 어버이가 되시어 한평생을 인민의 충복으로 살아오신 우리 수령님이시였습니다. 어버이 수령님의 그 로고 속에 이 땅에는 세상에 부름없는 행복한 생활이 펼쳐졌고 우리의 아버지인 김일성 원수님, 우리의 집은 당의 품이라는 행복의 노랫소리가 높이 울려 퍼졌습니다. 저에게는 세월이 갈수록 영원히 잊을 수 없는 노래, 저의 가슴 속에 소중히 간직되어 있는 노래가 있습니다. 하늘은 푸르고 내 마음 즐겁다, 선풍금 소리 울려라. 저는 일을 하다가도 길을 가다가도 이 노래를 들을 때면 오보이 수령님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 간절해지곤 합니다. 저는 오보이 수령님 앞에서 세상에 부러옵소라 노래를 수차례 불러드리는 영광을 지니었습니다. 제가 오보이 수령님 앞에서 처음으로 불러드린 것은 11살 나던 해인 1964년 10월 24일이었습니다. 당시 모란봉중학교 학생이었던 저는 오보이 수령님을 모시고 진행하는 공연에서 합창 세상에 부름없어라의 손창을 하는 영광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제가 노래를 부르면 얼마나 잘 불렀겠습니까? 우리 수령님께서는 제가 노래를 부를 때 환히 웃으시며 저희 노래가 끝났을 때는 제일 먼저 크게 박수를 쳐주시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공연이 끝난 다음에 무대에 나오시어 저를 사랑의 한 품에 꼭 안으시고 오늘 노래를 아주 잘하였다고, 몇 살이냐, 이름은 무엇이냐, 어느 학교에 다니느냐,
다종이 물으시고 앞으로 공부도 잘하고 좋은 노래를 많이 부르라고 저에게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시었습니다. 그 후에도 저는 오보이 수령님 앞에서 세상에 부름없어라 노래를 수차례 불러드렸는데 그때마다 우리 수령님께서는 제가 부르는 노래를 조용히 따라 부르기도 하시고 이 노래는 아이들은 물론 어른들도 다 즐겨 부르는 노래라고 못내 만족해 하시었습니다. 정말 어른들도 아이들도 다 즐겨 부르는 세상에 부름없어라. 이 노래는 모두가 친형제가 되어 서로 돕고 이끌며 세상에 부름없이 사는 우리 조국, 내 조국의 현실 그대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조국의 현실은 우리 인민을 위하여 한평생을 다 바치신 오보이 수령님의 1000만 로고의 대가로 마련된 것입니다. 무심히 들을 수 없고 무심히 부를 수 없는 노래 세상에 부름없어라는 반만년 민족사에 처음으로 펼쳐진 인민의 낙원에 대한 찬가였고 한평생을 다 바쳐가시며 이 땅 위에 인민이 하늘된 세상을 펼쳐주신 오보이 서령님께 이 나라 인민이 드리는
다음 없는 성가였습니다. 오늘도 이 땅에서는 세상에 부름없소라의 노랫소리가 높이 울리고 있습니다. 오보이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믿고 전체 인민이 앞날을 낙관하며 세상에 부름없소라의 노래를 부르던 시대가 지나간 역사 속의 순간이 아닌 오늘의 현실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헌신분투할 것이라고 하시며 날마다 시간마다 숭고한 인민사랑의 전설을 수놓아가시는 경의하는 최고리 영도자 김종훈 동지께서 계시어 이 땅에 사는 세상에 부름없소라의 노랫소리가 끝없이 울려날 것이며 위대한 태양의 역사, 이민미 천의 역사는 영원히 흐를 것입니다.